자, K9을 타고 가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미니 군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3.3 터보 차량을 타고 가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기차를 살까요 말까요 라는 내용으로 제가 1편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걸로 사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내용들이 좀 많아요. 사실 전기차를 추천하는 이유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예전에는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경제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델 S를 탈 때 같이 탔던 차량이 BMW의 X5라는 차량이었어요. 그건 이제 3000cc 디젤이었고, 제가 디젤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차량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연비 운전을 하려면 연비 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파워나 토크가 꽤 괜찮은 편이라서 또 밟고 다니면 굉장히 시원한 가속감과 토크감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 와중에 테슬라 모델 S라는 차량이 나와서 좋아, 이 차량은 한번 질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괜찮은 장난감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모델 S를 지르게 됐죠. 저는 그리고 나름대로의 조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두 차량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두 차량 다 그래도 어쨌든 좋아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X5는 아직도 전 지금 제 최애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X5, X6. 그런데 제가 테슬라를 구입하고 딱 5개월 만인가 X5를 팔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도 너무 갖고 싶고 지금도 좋아하는 차량이고 그때 당시에 도 나쁘지 않았던 차량이지만 이 차량을 그냥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델 S를 타고 난 다음에 자동차 검사 정비를 받기 위해서 차를 갖고 나간 거 빼고는 차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X5를. 왜 그러냐면은 기름값이 그때 당시에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기름값이 어쩜 이렇게 저한테 아깝다고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이 차를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보유세가 그냥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제가 지금 전기차를 3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대를 갖고 있는 것에 세금을 다 합쳐도 X5 한 대를 갖고 있는 1년 자동차세보다 싸게 먹힙니다. 그때 당시 X5의 자동차세는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1년에 나가는 비용이 3000cc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6km에서 한 13km.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왜 그러냐면 쏘고 다닐 때는 8km가 못 넘더라고요. 친듯이 계속 쏘고 돌아다니니까. 나중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계부를 써서 내봤더니 1년 동안 거의 8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유류비 플러스 연료 필터, 그때 당시에 미션 오일, 그리고 또 뭐 갈았더라? 내연기관이니까 엔진 오일이랑 필터랑 공기 필터, 연료 필터 이런 것들 갈았겠죠. 이런 것들 다 산정을 해서 따져봤더니 800만 원을 쓰인 거예요, 1년에.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내연기관은 특히나 비싼 차량의 내연기관, 더 고배기량 내연기관은 이건 유지하기조차 빡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타지도 않을 거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거에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눈물을 머금고 팔긴 팔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팔고 난 다음에 BMW 디젤 EGR 그게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로 팔았는데 그때 이제 구입하고 매입해 가신 사장님께는 좀 죄송한 마음이죠.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모델 S를 타고 나면서 지금 현재까지 3년 반을 타는 동안에 그럼 돈이 얼마나 들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돈이 거의 아예 안 들었어요. 거의 뭐가 들었지? 딱히 뭐 잔고장이 되게 많잖아요. 테슬라가 문제가 많아서 보증기간 내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들락날락한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돈을 낸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연료 필터를 갈았어요. 엔진 오일을 갈았어요. 미션이 있나요? 타이어밖에 없네. 타이어밖에. 그마저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리퍼럴 크레딧을 이용해가지고 휠 타이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 휠 타이어 이것저것 가는 것 때문에 타이어도 아직까지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드디어 제가 타이어를 갈 때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미쉐린도 보고 컨티넨탈도 보고 피제로도 보고 그랬지만 저는 그냥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3를 아마 갈 것 같아요. 그게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21인치도 휠 타이어
전기차를 받았는데 21인치도 오반 것 같아. 모델 S로는 진짜 뭐 달리지도 않죠. 그냥 편안하게 주행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족차로서밖에 이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21인치는 휠 복원해가지고 팔아버리고 20인치로만 운영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윈터 타이어도 20인치로 껴놓고 있으니까요. 약간 말이 샜는데 그만큼 전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내가 메인터넌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욕심에 내가 뭐 하고 싶어가지고 외부로 꾸미고 싶어서 그래서 돈이 든 건 있겠지만 이 차량을 타면서 어떤 필수적인 메인터넌스를 해야만 이 차가 굴러간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무료 슈퍼차저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은 참고로 이제 테슬라에서는 무료 슈퍼차저라는 혜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또 모델 3 퍼포먼스를 또 구입했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를 구입했잖아요. 이걸 다 합쳐도요,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X5의 1년 유지비, 세금, 기름값 이런 것들 다 합쳐봐야 이 세대가 그 차 하나를 못 따라가요. 그럼 겨우는 아니죠. 그냥 이렇게 겨우라고 표현을 할게요. 겨우 3000cc 디젤 차량의 유지비도 전기차 세대와 맞먹는데, 만약에 V8이나 V10 혹은 12기통 이런 차량들의 부가티 베이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차량들의 유지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예요. 제가 지금 K9을 타고 있고 겨우 3300cc 3.3 터보 엔진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연비가 지금 5km밖에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좀 쏘긴 쐈지만 이런 상황으로 돌아다니면 이 기름값이 장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고급유 세팅이란 말이에요. 1800원 2000원 가까이 하는 고급유를 계속 넣어가면서 차 한 대를 또 굴려야 되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와이프 작은 차 한 대라도 또 더 사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메인터넌스의 비용적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찮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연기관 차를 타면서 한번 연차를 내고 가서 타이어도 갈아야 되죠. 저는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줬었거든요. 5000km가 생각보다 금방 도래해요. 출퇴근하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다니면 5000km가 금방 도래합니다. 그럼 엔진 오일 또 갈러 가야 돼요. 엔진 오일 한번 가려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 OW30짜리 넣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6통 들어갔나 8통 들어갔나 정확하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또 2만 타면은 또 필터 또 갈아줘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았단 말이에요. 5000km면은 한 석 달? 달이면 5000km 타죠. 왜냐면 이제 1년에 최소한 15000km는 타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X5를 딱 66,666km 66666km에 이제 넘겨드렸는데, 와, 그때까지 들어간 돈이 뭐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 S, 모델 3 퍼포먼스, 작년에 샀던 모델 3 롱레인지, 또 금년에 탄 아이오닉 5, 이거 다 합쳐봐야 안 나와요. 그냥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오로지 하나, 그냥 보험금이 좀 더 많이 나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마저도요, 제가 그때 당시에 X5를 탔을 때 벌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탔으니까, 그걸 탔을 때 제가 또 나이가 지금보다 좀 더 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험금이 150만원인가 13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모델 S가 100만원, 그리고 모델 3가 70만원, 그리고 아이오닉 5가 5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별로 그렇게 차이도 안 나. 그게 또 어디서 해칭이 되냐면요, 자동차 세에서 또 해칭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전기차를 제가 그냥 단순하게 주행 질감, 초반 토크, 제로백이 빠르고 조금 귀차니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가지 부분에서 가격적 부분에서 해칭이 돼요. 그리고 더 깨끗하고 더 편안하고 더 많은 차량을 굴리면서도 더 적은 돈이 들어간다. 이거 약간 사기 같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사십시오. 막 이런 약간 사기꾼들 톤 같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나중에 제가 한번 모델 S, 모델 3 퍼포먼스, 아이오닉 5를 전부 다 충전하고 돌아댕겼던 모든 부분의 합산 금액을 X5를 탔을 때 그것과 한번 시트를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편안하다고 느끼고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해칭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해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전 한번 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왜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차량을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전기차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조건이 부합되시는 분만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합하는 부분이 첫 번째 집밥 혹은 회사밥이 있으신 분들, 두 번째 그래도 큰 급속 충전기나 완속 충전기라도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어떤 충전 인프라가 집 주변 최소 3km에서 5km 내에 있으신 분들, 뭐 1km 내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대전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내가 기로 충분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막 진짜 집밥도 없고 집 주변에 충전기도 없는 오지고 산골짜기에 사시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거 힘든데 추천드려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본인의 주변 인프라를 먼저 확인해 보셔라 라는 내용을 벌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적 여유와 그래도 금전적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현재까지는 좀 전기차를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를 어쨌든 충전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쳐요. 만땅을 넣었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는 추천을 드린다는 거지, 그거에 쫓겨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충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전기차를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럴 바에는 내연기관차를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제가 그때도 미세먼지나 에이다스에 대한 부분들, 차량의 반응성적인 부분 때문에 어쨌든 주행 보조장치 2단계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K9, 이 차량도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보다도 훨씬 더 기민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아가는 것도 서먼 기능으로 차량을 소환해서 빼내는 것도 훨씬 더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전기 차량이 훨씬 더 빠른 반응성으로 인해서 기민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전기차의 가장 좋은 장점들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꼭 이렇게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때 영상을 다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감성적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내연기관 살래, 그러신 분들은 내연기관 사시라고요. 전기 차량만 저는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 RPM에 따라 기아 단속, 기어 변속에 따라 바뀌어가는 그 최고속을 막 유지하는, 그리고 조작을 막 하면서 속도, 소리, 냄새,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잖아요, 내연기관은. 그런 부분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그냥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유튜버의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잖아요. 부합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막 그래도 나는 전기차가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또 굳이 뭐 전기차가 나쁜데 너는 왜 좋은 것만 얘기를 하냐 라고 따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상대적으로 잃는 게 있으면은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데, 얻고 잃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수로 따져봤을 때 내가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할 필요 없이 내연기관으로 가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점수를 따져봤는데 이거 내가 전기차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건 당연히 전기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잃고 얻는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따져봤을 때 내가 얻는 게 더 많다라고 하시면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기차가 뭐가 그렇게 좋아? 집밥이고 뭐 다 좋다 이거야. 내가 지금 인프라도 있고 집밥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따지고 봤을 때 나는 지금 전기차를 탈 만한 요건, 필요 충분 조건에 딱 부합해. 그런데도 난 아직까지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어떤 몇 가지가 있느냐?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시동 공조의 좋은 점을 느껴보셨습니까? 무시동 공조라고 하시면 이 차가 K9이에요. S580도 마찬가지예요. 각 차량의 플래그십 모델들도 결국은 엔진을 켜서 앞쪽에 막 부글부글 하는 그 내연기관이 켜져야 결국은 에어컨이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나온답니다. 그죠? 거기에 부합되는 질소산화물이 나와요. 그건 결국 우리 몸을 해치고 환경을 해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기만을 이용해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요. 이 부분을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걸 느끼고 좋은 점이 느껴졌을 때는 더 이상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이걸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냥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그냥 경험해보세요. 그건 진짜 좋아요. 왜냐면 누군가를 기다릴 때 항상 시동을 켜야만 하는 부분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나한테도 안 좋고 내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안 좋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정말 지금 느지막히에서야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에 반응을 하시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시동을 켜야만 공조기를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셨다 하더라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못 구입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약간 무리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는 일단 뭐 그것도 난 잘 모르겠어, 또 다른 이유 한번 대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매끄러운 주행 질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로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로백 같은 급박한 운전 성능, 뭐 스포츠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혹은 막히는 구간에서 덜덜덜덜덜, 아예 덜덜덜덜이 아니야, 그냥 아주 약한 미세한 진동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빼고 아주 좀 편안하게 미끄러지듯이 매끄러운 이 주행 질감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시면 진짜 다시 내연기관으로 가기 되게 어려울걸요. 특히나 디젤 휘발유도 진동이 이렇게 있는데 디젤 2000cc급만 돼도 막 엄청 덜덜덜덜 거리잖아요. 1600cc, 1000cc 디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러운 주행 질감이 또 일품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나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또 그게 얼마나 그게 좋다고 나는 지금 차 탈래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뭐 설득을 해야만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전기차 외판원도 아니고.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무리수를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전기차가 그래서 또 더 좋은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이 부분은 좀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폰으로 많은 부분들이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그냥 갖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큰 동력원이냐 하면요, 질소산화물을 내뱉지 않고도 정말 큰 에너지원이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실 때 진짜 힘들잖아요. 배터리 충전 하나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폰 같은 것도 충전 한번 하려면 되게 힘들고, 저같이 이렇게 드론을 날린다거나 카메라를 충전한다거나 태블릿을 충전한다거나 이럴 때 생각보다 차 안에만 있으면 거의 무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차 안에서 유틸리티 모드나 혹은 테슬라 스탠바이 상태만 딱 걸어놓고 USB-C로 막 진짜 여러가지 기기들을 그냥 마음껏 충전할 수 있고요. 그걸 갖다가 폰으로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앞으로 서먼으로 뺄 수도 있고, 혹시나 내가 갑자기 차 키를 안 갖고 나왔을 때 폰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래서 혹시나 폰이 배터리가 없어도 일단 차에만 들어오면 무적이 된 듯한 그 느낌이 있어요. 충전 기기가 있고 충전 케이블만 있으면 폰도 충전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차박처럼 누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쉴 수도 있고, 이건 진짜 여러가지 부분들에서 전기차 안에만 있으면 난 굉장히 안전해, 무적의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 라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짜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 그냥 왜 내연기관 차 안에만 있어도 무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 안에 있으면 더 하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기차를 한번 꼭 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느껴본 사람과 느껴보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는 나뉠 것 같아요.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나는 그래도 전기차가 좀 불안해, 불만도 있고, 그리고 막연한 불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실패할 것 같은 소비를 하기가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기차가 뭐 1,200만 원 하는 차도 아니고 최소 4,5천만 원을 들이고 좀 좋은 차는 막 1억 가까이를 들여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많은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놈들이 이제 먼저 총대를 메고 전기차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많이 느껴보실 필요도 없어요. 한번 어디 여행을 가실 때 전기차 안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방법, 특히나 가족들이 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혼자 여행을 떠나실 때 한번 뭐 한 1-20만 원 정도 쓰셔서 한 2-3일 정도 전기차를 딱 빌려가지고, 혹은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 전기차 딱 빌려갖고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그때도 느낌이 안 오시면 뭐 그건 진짜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 사냐 마냐, 전기차가 좋냐, 넌 진짜 왜 그렇게 전기차를 좋아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저는 샀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진짜 전기차가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녀야 또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깔리는 거거든요. 주유소가 내연기관 때문에 많이 깔렸듯이 전기차가 많이 또 깔려야 전기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가 많이 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한번 충전 인프라, 그리고 또 제가 충전 에너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또 얼마나 또 큰 삶에 대한 질을 바꿔놓는지, 그리고 삶의 방향성조차 바꿔놓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아직은 ESS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테슬라 ESS는 저는 2017년, 2018년 초부터 좀 집안에 ESS를 놔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제가 꼭 다음번에는 차세대 에너지원, 그러니까 사실 차세대 에너지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폰을 쓰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전기 충전, 전기 에너지가 대단한 에너지원인지에 대해서 좀 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빈 이군이었습니다.